이력서 작성법도 알았고 우리가 네. 자기소개서 쓰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. 자, 그럼 취업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. 아, 면접. 그런데 전 참 궁금한 게 어르신분들이 면접에 잘 참여하시나요? 좀 쑥스럽고 그래도 좀 어린 사람들하고 내가 면접까지 봐야 돼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는 한데요. 면접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. 예, 자, 면접은 다 어렵잖아요. 그래서 네. 조금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. 그래서 면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자신감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하기를 힘들어 하세요. 좀 쑥스러워요. 그렇죠. 네. 쑥스럽기도 하고 좀 쭈삣쭈삣하고 떨리기도 하고요. 그렇지만 항상 밝은 얼굴로 더 건강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웃는 얼굴로 면접관의 눈을 딱 쳐다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. 네. 그래서 의상은 밝은 색깔로 단정한 의상을 입고 가셔야 좀 돼요. 화사한 그렇죠. 옷들을 근데 입는 요즘에 면접 보러 오실 때 특히 겨울이니까 파카 같은 거 입고 맞아요. 면접 보러 네. 오시는 분도 계세요.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또 등산복 우리나라 굉장히 유행하잖아요. 그래서 등산복을 입고 면접 보러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꼭 그런 거는 삼가해 주시고. 그러면 좀 이렇게 딱딱한 정장 같은 걸 입어야 할까요? 옷 선택도 참 힘들어요. 네, 아니 꼭 정장 안 입으셔도 되고요. 네. 그냥 잠바 입으시면 지퍼를 3분의 2 정도만 올리고 들어가시면 되고요. 네, 근데 이제 또 모자를 많이 쓰셔요.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. 그렇죠. 네, 그래서 모자 쓰고 또 면접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모자는 들어오시기 전에 꼭 벗으셔야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좀 주시하실 게 휴대폰. 휴대폰을 이제 진동으로 하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소리 나는 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게 참 계시거든요. 깜빡하기 쉬워요. 네. 그래서 꼭 그거는 잠금 끄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옷은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네. 밝은 표정, 휴대폰은 끌 것까지 알아봤습니다. 그럼 실제적으로 면접을 우리가 좀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면접관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떨리네요. 네. 급여는 얼마를 받기 원하시나요? 저희 박간 양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저도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많이 주실수록 좋죠. 네, 그렇게 말하시면은 안 되죠. 안 돼요? 그렇죠. 네. 그래서 일단 그 고령자분들은 알선을 할 때 네. 얼마 정도 급여를 드린다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나서 면접을 보러 가시기 때문에 거의 그 면접에서 급여의 질문은 안 나오는데요. 가끔 이제 추후 협상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. 추후 협상이요? 네. 특히 이제 젊은 고령자분이신 뭐 베이비 부머 이런 네. 분들 그런 분들은 추후 협상 하실 때 그러면은 얼마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알선 담당하신 선생님하고 충분하게 상의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선을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. 많이 주세요 하지 말고 난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. 그렇죠. 네. 네,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나눠볼까요? 두 번째 질문 할까요? 그러면 선생님 건강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떻게 일을 잘 하실 수 있을까요? 제가 건늙었다는 소리 좀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요. 네, 겉모습만 그렇습니다. 아주 이팔 청춘이고 아직 멀었어요. 50년도 더 남았습니다. 시켜만 주시면 다 할게요. 네, 저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네.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건강을 위해서,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. 일단은 건강하다고 대답을 먼저 하시고요. 네.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. 하지만 제가 매일 뭐 이 우면산을 등산을 한 30분씩 하면서 건강을 단련하고 있습니다. 아니면은 뭐 우면동 주민센터에서 체력 단련실에서 매일 30분씩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해서 좀 신뢰도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한 지명이나 장소를 얘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건강에 관해서는 특히나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 네.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네. 자,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. 세 번째요. 네. 경력이 없으신데 잘할 수 있으실지 걱정되거든요. 경력은 제가 지금 뭐 엄청 많이 오래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요. 네. 다 경력이지 않을까요? 네, 뭐 시켜만 주시면 다 잘하겠습니다. 네, 대부분이 저렇게 시켜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안 아니면은 되나요?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 아니면은 배우면서 하겠습니다. 이런 대답을 제일 많이 하세요. 그게 사실 일이 급하고 나는 일을 원하니까 그런 네. 대답이 나올 수밖에 네. 없거든요. 예. 근데 그렇게 대답하신 거는 안 좋고요. 내가 이 경력이 없지만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
신뢰가 가게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예는 새로운 직종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. 훈련을 먼저 한번 받아봤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제가 뭐 서울시 어르신 훈련센터에서 이 직종 훈련을 받았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이 직종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이 직종이 나한테 맞다는 걸 알아서 새롭게 도전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미리 나는 좀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는 그렇죠. 걸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저도 이렇게 질문 듣다 보니까 압박 질문도 있고 네. 쉽지가 않은데 민지 세 분 거 느낌이 어때요? 네, 뭐 잘하겠습니다라는 말밖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. 불쑥불쑥 또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 던져주시니까 네.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런데 보면 저희도 사실은 저희들도 면접을 볼 때 예상 질문이라는 걸 좀 뽑아서 연습을 해보고 가거든요. 네. 맞습니다. 네, 우리 어르신들 구직자분들을 위해서도 예상 질문 같은 거 좀 있을까요? 그렇죠. 예상 질문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연세예요. 연세가 그쵸 많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취업이 될까?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연세가 많다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?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런 좀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? 자, 어르신 면접 예상 문제입니다. 첫 번째, 연세가 많은데 일하실 수 있으신가요? 이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? 네, 이 연세를 여쭤보는 거는 고령자분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네.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압박 질문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미 연세가 많은 걸 알고 부르셨잖아요. 네, 마음이 좀 상할 것 같은데. 네,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고령자분들이 거의 서비스 업종에 많이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어떤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. 네. 그랬을 때 어떻게 순간 대처 능력을 보려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놀래지 마시고 그냥 쓱 웃으시면서 아유 어쩌다 보니까 뭐 나이가 이렇게 들었네요. 근데 나는 뭐 이런 장점이 있어서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. 뭐 이렇게 편안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편안하게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. 자, 그쵸.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부터 당장 일할 수 있으신가요? 네, 이런 질문은 얼마나 이제 일에 대해서 적극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열정. 네, 그렇죠. 그 다음에 또 고령자 취업은 거의 이제 급하게 뽑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. 그래서 뭐 내일부터 당장 일할 수 있다. 적극적으로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일부터 당장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? 예. 그리고 원래 또 고령자 분들은 바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. 적극성. 네. 자,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견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그래서 이런 의견 충돌은 고령자뿐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직장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견 충돌 났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떻게 하든지 뭐 그분하고 저녁에 끝나고 술자리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식사를 한다든지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풀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우리가 이력서, 자기소개서, 면접까지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 근로계약서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보통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구두로만 그렇죠. 말로만 그렇죠. 오케이,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. 그러지 마시고 혹시 나중에 있을 그 분쟁이라도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꼭 서면으로 작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로시간, 근로계약 기간, 그 다음에 뭐 임금, 그 다음에 뭐 휴일, 네. 그 다음에 육아, 유급 휴가,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좀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된다 하는 점이 있다면요. 네, 이제 고령자 되시는 분들이 새로운 직종으로 취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 어떻게 취업하지? 어디 가서 하지? 이렇게 막막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. 걱정이 많으니까요. 그렇죠.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그 옆에 집에서 가까운 뭐 공공기관이나 알선기관 아니면 훈련기관 같은 데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시고요. 정보도 많이 얻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
오늘 이 낭낭 108세만 처음부터 다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서울시 어르신 취업훈련센터 김윤경 명예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르신 일자리에 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왠지 좀 자신감이 팍팍 생기면서 당장 일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. 네, 나 일자리 없어서 어떡해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요. 오늘 이 방송 챙겨보시는 거 다시 또 돌려보시면서 준비 꼼꼼하게 하시고요.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저희 낭낭 108세는 다음 주 이 시간 약속된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낭낭 할배, 낭낭 할매님들 오늘도 행복하세요.